자리 좀. 네, 어떻게 되시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인님들 같은 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얘기 좀 하세요. 호남 항우의 마조회장이니까 택시 쪽이야. 네. 구주의 기자님 오셨네. 개인 택시. 케이블 TV도. 예,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쪽에. 저는 여기 동문역이가 아니라 아, 그러세요? 직장은 여기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뭘 하신가요? 오늘 입법지원 간담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중랑구라고 하는 지역에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회 입법예산처, 입법지원실 모두 다가 나오는 날입니다. 나와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듣고 그것을 이제 직접 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국회는 1년에 지역 한 군데씩을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그럼 1년에 다 해봐야 12군데밖에 못 되지요. 그 중에 저희 지역에 온 겁니다. 전국의 약 300개 지역 중에 저희 지역을 왔으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은 이제 바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컨텐츠가 있거든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을 주로 주제로 다루게 됩니까? 중랑구는 서민이 사는 동네입니다. 재래시장이 많고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중랑구 서민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이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소상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죠.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는 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이 미래의 기둥입니다.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자기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이후에 대학에도 잘 진출하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직접 얘기해서 이제 그것을 서영교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과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서 직접 나온 국회 사무총장, 입법 지원실장, 예산처장 모두 다가 한꺼번에 3일체가 돼서 법을 만들고 지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라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는 서영교 중랑갑 지구당의 지역위원회 대의원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계신 분들 대표님들께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곳곳에 초청장을 보내서 사실은 이 귀한 시간에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매번 국회의원은 뽑아놓고 나면 콧배기도 안 보여 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얼굴 봤는데도 우리 콧배기도 안 보인다고 해야 속도 시원하죠. 오늘은 국회를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법제실장님, 국회 법제실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법제실장을 국민회관에서 만나는 건 아마 4년 내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국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역구는 300여 개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이 나와야 1년에 12번, 추운 겨울 빼고 멋 빼고 몇 번 안 됩니다. 제가 국회를 졸랐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국회를 졸라서 국회 사무총장도 오고 법제실장님도 오고 국회 직원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뒤에. 예, 저분들이 다 국회 직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1년 내내 돌아야 몇 군데 못 오는데 중랑 답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회에 계신 법제실장님을 비롯한 국회에 직원들이 왔을 때 우리 중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을 뽑아놓고 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고 해결되는 것을 잘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택시 다조 회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택시에 개인 택시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택시가 사실은 요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불편하지요. 근데 택시 요금은 벌써 몇 년 전의 요금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택시는 한 달 내내 다녀야 100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얘기 못합니다. 근데 택시 가족이 5만 되면, 서울이 5만 되면 가족만 하면 수십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택시 조합 이사장님이 뽑혔는데 서울시장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랑 택시 조합 이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서울시에 전화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하니까 자기네 속에 답답함이 어떻든 풀렸다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쉬운 일이지만 여기 혹시 저쪽 현대아파트나 용마폭포 있는 곳, 동아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용마폭포 저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 분 안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사가정이나 명목역 우리 너무 편안하지요. 그런데 용마폭포에서 그 옆에 현대아파트에서는 사가정으로 청량리로 내려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녹색병원으로 오는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느냐 매번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제 용마폭포 앞에서 사가정으로, 서울의료원으로, 중랑구청으로 가는 버스가 당장 오늘부터 운행이 됩니다. 네. 저는 버스가 없으니까 금방 되는 줄 알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시장 만나서 진짜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버스가 둘둘둘 칩니다. 마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 일반 버스는 또 하나 노선을 만들기 어려운데 해결했습니다. 명목 5동 쪽에서는 상계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황금 노선이라고 140번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가서 거기 서서 그 버스를 타려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를 3대 4대 놓치고 나서 타는 거예요. 5동과 2동은 가보기만 하면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버스가 없어요. 5동, 2동에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쪽에 우선은 140번을 증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질 겁니다. 오동 이동의 경제료 있지요. 공사 중단됐습니까? 답답하죠. 그 공사가 왜 중단됐냐면 다리가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넓게 고가도로가 내려오니까 집 주변을 파막아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왔습니다. 중단하라고. 중단됐어요. 근데 그 흉물스럽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김영복 부위원장님과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한 할머니는 그 다리 놓으면 자기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매일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서울시 불러서 하다가 양쪽이 다 원하는 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교 이제 공사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용마터널 뚫리면서 더 많은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은 또 언제 뚫리나? 용마터널 뚫다 보니까 용마터널에서 먼지 나오는 굴뚝이 필요해요. 그 굴뚝을 어느 날 보니까 용마 한신아파트 앞에다 만든다고 떡하니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용마 한신아파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먼지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뭉쳐갖고 서명을 쫙 하더니 1000명 서명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왔는데 그것을 그날로 서울시 SK 공사 다 다녀서 해결했습니다. 굴뚝 뒤로 빼고 아니 이제 그거는 전기 집진 장치로 먼지는 안에서 녹여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해야 하는 일인지 어찌가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병원으로 가는 곳에 자회전이 안 됩니다. 응급차가 오면 급하게 자회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해결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정말 오늘은 솔직히 고백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마산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보셨습니까? 용마산역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세금을 들래 몰래 도시철도 공사 쫓아가서 에스컬레이터 내놔! 그랬더니 좋다고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쪽 법을 통과시켜줬거든요. 왔는데 공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플래카드 붙이자라고 했더니 공사하느라고 입구가 막혀서 오히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 따오면 또 다른 불편이 있고 야, 안 따올 걸 고민을 하다가 다시 도시철도랑 만나고 지역주민 얘기 들었더니 엘리베이터를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엘리베이터 속도 빨리 하고 안내원들이 다른 입구로 가게 하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용마산역, 사가정역 에스컬레이터 없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게 따와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올레길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 올레길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부터 생겼습니다. 올레길은 돈을 들인 길이 아니고요. 동네 길을 올레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올레길을 돌면서 제주도의 동네 시장 경제가 700억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 중랑구 용마산, 중랑천 연결해서 시장 곳곳으로 있는 둘레길을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서울시장 6번 쫓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민원 가지고 온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흔들었습니다. 당신 용마폭포 한번 와보시오. 동양 최대의 폭포인데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공연 한번 합시다. 우리 서울시의 공석호 의원, 성백진 의원, 김동순 의원 다 도와서 둘레길을 따왔습니다. 이제 그 둘레길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100억대 되는 둘레길을 해주겠다고 서울시장이 약속을 했고 그럼 주변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중랑구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법은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실장님 오셨지만 법을 제일 잘 만든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리는요 덥고 힘드시겠지만 토론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이제 동네 버스, 지하철역 이런 거는 그대로 가고요. 그거 말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재래시장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을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법제실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게 오늘의 자리입니다. 이 법은 어떤 것이냐면 한 번 만들어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법사위에 내놓은 법안 중에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급하고 돈이 없을 때, 갑자기 가족이 아플 때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채는 무슨 일이 있어도 25% 이자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법입니다. 그리고 25% 이자를 넘겨서 받았을 경우에는 모두 다 형을 받아라. 그리고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넣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혹시나 인사 못 드리고 결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